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은행 주가 관련해서 두 가지 주목할 사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 사실은 예대 마진 매월 매우 큰 폭으로, 이게 과거 유례 없이 큰 폭으로 지금 치솟는 중으로 보입니다. 예대 마진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 뺀 차이 아닙니까? 돈 굴려서 먹고 사는 은행 업종의 수익성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22년 들어서 매우 큰 폭으로 매월 급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금년 4월 현재 2.35%인데 21년 12월 2.21%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에 매월 성큼성큼 오르고 있습니다. 20년 12월은 2.05%였는데 이게 21년 11월까지 2.1%대에서 올라봤자 0.01, 0.02 이렇게 아장아장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성큼성큼 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금리 폭등기에 예대 마진까지 팍팍 늘어나니까 은행 업종은 완전히 물만 난 고기가 된 것 같고 빚쟁이들은 탈탈 털리는 그런 상황인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대 마진이 치솟고 있으니까 은행 수익도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은행업 호재이니까 은행 주식 사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 결론은 다른 조건 동일하다면 이 말이 맞는데 지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달라진 조건을 두 번째 사실로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은행의 대출 잔액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 그걸 기초로 제가 집계한 표를 한번 보시죠. 21년 작년까지 그야말로 급락에 증가하던 대출 증가세가 금년 들어서 총 잔액이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찔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신용대출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 증가하기는 고사하고 신규 대출 거의 없고 기존 대출 갚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총 대출 잔액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이 위에서 본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지금부터는 은행업 수익성이 지금까지보다는 더 좋아질 수 없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까지 지속적으로 은행 수익성은 악화될 거다. 이 점을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은행 수익은 기존 대출의 이자 수익에다가 신규 대출의 이자 수익, 이거 합한 겁니다. 은행 수익이라는 게 이자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대출의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금리 변동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신규 대출의 이자 수익은 대출 변동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의 이자 수익은 크게 늘어납니다. 금리가 팍팍 오르고 있는데 예대 마진까지 팍팍 늘리고 있으니까 기존 대출의 이자 수익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의 덫에 빠진 기존 대출자들 그 목을 더 졸라서 비상금까지 이자로 탈탈 털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대출, 기존 대출 부분에서 수익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신규 대출 증가가 0 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출 증가에 의한 이자 수익 증가 효과는 0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분기마다 수익이 크게 증가하던 과거의 그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근거입니다. 앞으로는 수익 증가가 더 늘어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도. 그래서 앞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수익 증가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점을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그 은행 수익 모델을 편미분을 해주면 수익 변동 그 모델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금리 변동 효과와 대출 변동 효과로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제 데이터를
제가 보여준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편집본하고 다 했습니다. 그 영상을 말미에 링크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설명하는 사람도 모른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진리는 상식에서 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비상경영 전략을 실행을 해야 할 겁니다. 대출이 더 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그 마트에서 매출이 팍팍 줄고 있다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매출이 급감하면은 가령 뭐 삼성전자에서 매출이 급감하면은 그 당연히 비상경영 전략 수립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은행의 대응 전략이 뭐겠는가? 그게 바로 대출 세일하는 거하고 기존 대출 이율을 팍팍 올리는 겁니다. 예? 짜라낼 거라고는 기존 대출 고객뿐입니다. 새로운 대출 고객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대출 세일입니다. 은행은 지금 대출을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은 팔아야지 밥이 생기듯이 은행은 대출을 늘려야 밥이 생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두세 배, 서너 배 마치 선심 쓰듯이 늘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카드 대출 장사에 지금 갑자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드 대출은 카드사가 하니까 은행과 직접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금융은 결국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대출할 재원은 은행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규제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한 푼이라도 더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은행의 대출 재원은 신용창조라는 그 은행의 권한 때문에 비용 없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돈은 신용창조로 프린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짜로 프린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공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은행은 공짜로 사용하는 은행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쟁이들 수백만 명한테 쪼개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주고는 비싼 이자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은행의 돈벌이 수단입니다. 한도까지 은행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익이 더 늘어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대출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상황입니다.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것은 금리 폭등을 빌미로 지금 기준금리 계속 시중금리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빌미로 기존 대출자들 변동금리를 조정할 때 신용도 부분을 조정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 적용할 대출금리를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이 팍팍 올려버리는 거죠. 싫으면 빚을 갚아버리면 되는데 이미 빚내서 연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연거리라고. 빚내서 이제 투기를 해놓은 건데 부채에 덫에 걸려 있는데 그거 지금 물려 있다는 말이죠. 그런 빚쟁이들은 완전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꼬라지죠. 벗으려면 붙는 수밖에 다른 대응 수단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겁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은행의 저 두 가지 비상 대응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 저는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주가는 지금이 역사적 고점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은행 수익이 단기간에 급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분기마다 성장할 수는 절대로 없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전에 계속 성장하던 것을 반영한 주가이라는 겁니다. 은행 수익성은 지금부터 서서히 지속적으로 나빠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부채의 덫에 걸려서 허덕이는 그 빚쟁이들 중에 하나씩 둘씩 정리가 먼저 돼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를 악물고 버텨도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가장 체력이 약한 빚쟁이들부터 이제 정리될 수밖에 없고요. 정리된다는 걸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장부에서 딜리트, 삭제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출 잔액이 팍 줄어드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은 줄어도 준다고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늘지 않는 것이 정확한 답이죠. 늘지 않으니까 신규 대출에 의한 그 수익성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계에 몰린 빚쟁이들 하나씩 둘씩 정리되면서 대출 잔액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것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가 은행 수익성이 최악에 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주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빠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이 금리 상승 사이클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예. 내년까지 가속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경기는 지금 둔화되겠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를 무릅쓰고 인플레이션 확 낚아채기 위해서 지금 펄펄 뛰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낚아채서 2% 이내로 가두기 위해서 일부 경기를 해서라도 금리 상승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 상승 사이클은 내년까지 점점 더 심해진다 이겁니다. 내년 말까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가속되기는 힘들 거로 보는데 그러나 여전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 성장은 없다는 것인데 그 말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크게 늘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다들 돈을 별로 못 버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평균 이하로 버는 사람들이 먼저 정리되겠죠. 평균적으로 빚 갚기 힘드는데 평균보다 못 버는 사람들 먼저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 빚이라는 게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아파트 매수한다는 것은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게 같은 말이죠, 그게. 일단 한번 정리했다가 매수인은 다시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모두가 빚쟁이인데 누가 인수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딜리트하고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연끌에서 빚내서 투기한 건데 본전에 팔아도 거래 비용만큼 손해인데 문제는 그 거래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빚내서 투기한 그 매수인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게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건데 이거 개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매우 부담되는 금액이니까 자꾸 이제 과거가 아련히 떠오르니까 버티는 거죠. 그래서 버티게 되면은 다들 이제 버티려고 하겠죠. 평균적으로 최소한 23년 말까지는 더 악화될 것인데 그럼 23년 후에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틸 힘이 소진된 물건부터 경매 시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낙찰되면 그게 바로 정리되는 겁니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경매전 대출 다 털어버리게 되고요. 낙찰 잔금 대출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새로운 대출은 즉 낙찰 잔금 대출은 기존에 그 장부에서 지워버린 그 대출보다는 더 적게 되는 거죠.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팍 줄게 된다. 이겁니다. 대출 규모가 준다는 것은 은행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 말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 시장이 부글부글 활성화된 이후부터 은행 수익은 팍팍 쭈그러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대출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이클을 그리는 거죠. 다시 대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매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평균적으로 매우 많은 숫자가 싹 정리가 되고 새로 대출이 늘어나야지 그때부터 이제 그 은행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할 텐데 그 시간이 상당히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은행 주가는 역사적 고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